안녕하세요. 네, 탈북 여군장교 김정아입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 지금 처음으로 켜긴 했는데, 제가 급하게 실시간 방송을 지금 하게 된 이유가 지금 탈북 단체들이 지금 한 2주 동안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죠. 네, 그래서 통일부 감사 서류를 제가 어제야 다 보냈습니다. 그래, 어제 다 보낸 다음에 이제야 지금 어제부로 모든 서류가 다 끝나서 지금 월북 사건을 보고서 빨리 방송은 하긴 해야겠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고 편집 시간도 없어요. 내일 또 지금 서울 일정에 너무 급해서 제가 오늘 급하게 실시간 방송을 열었고, 특히 이번에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거는 월북사 김 씨에 대한 그 친구에 대한 이력이 뭔가는 위조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이 남북한 DMZ 경계 실패 원인이 지금 한국만 지금 예민해진 게 아니라 북한도 지금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과연 무슨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지에 대한 걸 제가 일단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분석해서 지금 찾아냈고, 그 분석 얘기를 영상으로 녹화로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시간 방송을 일단 켜긴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신 거 맞죠?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일단 모르겠네요. 네, 먼저 월북한 탈북자 때문에 DMZ 경계 실패 원인에 대해서 예민해진 한국과 북한의 문제를 일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1996년생인 1996년에 출생을 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월북한 친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는 게 어찌 보면 이번 이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포 거주에 된 거주한 이 김씨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개성공단 폐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사유가 없더라고요. 그 탈북의 경위를 탈북자 유튜브에 나와서 유튜브를 방송을 한 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친구의 사연이 크게 특출한 사연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이의적으로 이미 순간에 갑자기 그냥 탈북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경력을 쭉 보면서 이 친구가 군인 출신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절대로 군인 출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첫째로 이 친구 증언을 가만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군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북한군의 신체 검사 기준 조건에 청각장애하고 시각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에는 안경쟁이가 입대를 못합니다. 북한에서는 안경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안경 쓰는 것 자체가 북한군에서는 안경을 쓴 사람이 총을 겨눌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경하고 청각 문제는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어떠한 기준 조건에서도 신체 검사 기준 조건에서 안경하고 청각 문제가 미진이 된다.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서부터 청각을 가진 친구가 군인 생활을 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분이 이 친구가 증언을 한 걸 쭉 보니까 증언한 내용 중에 군에 대한 걸, 군에 나가서 이 잘 못 들어서 그냥 얻어맞기만 했다, 이 말만 했지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친구의 군인 개성에서 군사복무를 했다. 그래서 그 탈북 유튜버 분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개성에서 군사복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쪽 지형을 잘 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성에서 군사복무를 해서 그 지형을 잘 아는 게 아니라 개성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개성에서 군사복무가 왜 말이 안 되나? 개성 출신이 개성에서 군사복무한다? 북한 군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북한 군에는 내가 함경도 출신인데 함경도에서 군사복무를 한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자도 군복무라는 제한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이게 군사복무라는 부분에서 자기 자도에서 자기 집 근처에서 군사복무를 하면 그만큼 군복무에 대한 개념과 각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함경북도에 있는 태생이 군사복무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은 꼭 어디에 군사복무를 한다? 네, 함경북도가 아닌 함경남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도 이쪽 지역으로 군사복무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북한군의 군 입대 조건입니다. 그런데 특히 개성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지역이에요. 최전방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복무를 한다. 이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 군 안에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이 이 월북한 김씨 같은 경우에는 군사복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조건을 뭘로 볼 수 있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발언을 보게 되면 탈북할 때 철조망에 전기가 오는지 자기가 해봤고 그리고 그 밑을 뭐 파가지고 철조망 밑을 기어 나왔다라고 했는데 철조망 밑에 그 자기가 넘을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기어 나올 때 대체로 기어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어정어정 기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최소한의 군복무를 했던 친구라면 기어 나왔다는 표현보다도 보복전진을 했다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붉은 청년 군인 때부터 배우는 것이 보복전지입니다. 북한 군인들은. 그런데 이 보복전진을 분명히 그 보복전진으로 나가게 돼 용어 자체를 군사 용어를 거진 쓰지 않는 친구라는 거죠. 그럼 이 김씨 같은 경우는 군사 용어를 전혀 쓰지 않는 친구고 북한 군의 조건에 맞지 않는 자도 군사복무, 개성 출신이 개성에서 군사복무를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청각장애를 있는 그 친구, 안경을 낀 사람도 북한 군에는 입대를 할 수 없는데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북한 군에 입대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탈북한 김금혁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의 이력에서 군사복무를 했다고 했지만 분명히 군사복무를 한 친구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친구가 왜 재입국을 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왜 재입국을 했을까요? 재입국을 했다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많더라고요. 성폭행 문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니까 재입국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폭행 문제도 문제지만 성폭행 입건된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재입국을 하게 된 그 마음의 동기에 붙는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언제부터 북한을 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했을까? 그런 문제를 봤을 때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청각이라는 걸 오랫동안 잃었던 친구가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걱정과 많은 그런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는데 그 청각이 잃었을 때 본인이 받은 사회적 핍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북한 사회는 장애인을 우대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북한 사회는 장애인은 기모거리라고 그 앞에서 바로 놀리는 그런 사회입니다. 안경을 낀다 하면 뇌눈깔쟁이라고 그 앞에서 말하는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고 지팽이를 짚었으면 쫄뚝발 삐꼬라고 바로 그 앞에서 그들의 인격 비하를 넌칭을 하는 그런 용어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사회입니다. 그런 북한 사회에서 귀를 잃었을 당시 그가 생활했던 북한 사회의 그 복수심, 그 사회에 보여주고 싶은 뭔가는 분명히 그 젊은 나이에 있었을 거예요. 20대 청춘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정말로 북한 사회에 어떠한 충성심이 배겨 있지 않는 세대라는 것이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이슈고, 두 번째 문제는 그가 장애인으로서 북한에서 살았을 때 받았던 수모감을 그는 다시 되찾고 싶은 어떠한 그만의 욕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청각을 한국에 와서 고쳤어요. 고쳤을 때 삶은 새로운 삶인데 가장 그의 마음에 불탔던 것은 미래의 자신의 발전된 삶보다도 북한에서 내가 청각장애를 살았을 때 그 핍박받던 그 삶에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이러한 욕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재입국을 위해서 그가 가장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청각장애라는 문제를 고향과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거기에 가고는 싶은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행 문제가 입건이 되면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재입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돈을 갖고 갔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북한 정부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있고 북한 매체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돌아오면 그에 합당한 우리는
많이 베푼다. 김정은 정권이 올라왔을 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정권이 북한이 재입국하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게 되면 죄를 무마해준다라는 정책적인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전의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린 그걸 연동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김씨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에서 6년간 살다가 탈북한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가 지금 현재 재입국을 할 때 그에 대한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넘어가기 전에 돈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북한 정부에 자기가 재입국 당시에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가서 북한 정부에 갖다 바치게 되면 죄를 무마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 친구는 인지를 하고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러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주변의 탈북민들인 탈북민 차량을 지금 대신 뭐 대포차로 판다던가 집 보증금을 판다던가 이전에 임지연 씨 재입국 사건 때하고 이번 사건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하고 연동해서 함께 보면 제대로 된 이슈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북한의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해서 지금 많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기 행각까지 벌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재입국한 그런 정황으로 저는 판단했고요. 김씨의 재입국 가능성의 신고를 탈북 지인이 지금 18일날 경찰에 신고했는데 우리 경찰청은 언제? 20일이 돼서야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도 우리는 이번에 경각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6일에 북한 매체가 재입국 확인 방송을 했어요. 재입국 확인 방송을 26일에 해야 했는데 김씨가 탈북한 시기가 18일입니다. 재입국한 시점이 18일로 지금 추정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군 당국에도 18일에 CCTV가 찍혔습니다. 근데 북한 정부가 발표한 시간은 26일.